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가족들의 생활비 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40대 성인 남성의 사망률 한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무려 21%에 달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가계의 지출은요, 2016년 기준으로 약 370만 원에 달했다고 하니까 2020년인 지금은 400만 원이 훌쩍 넘을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의 부재 시에 400만 원이란 큰 돈은 어떻게 어디서 마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가입은 가장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부족한 암 진단비 현명하게 가입하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암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노후 자금 준비는 물론이고 사망 보장과 질병 대비까지 한자리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지금 가입은 결정했지만 보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준비할 때 사망금만 잘 준비한다면 완벽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은요, 사망 보장은 물론 노후 대비까지 확실히 도와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품인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요즘같이 저희가 이제 해를 못 보고 계속 비가 내리는, 그리고 흐린 날씨만 보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는 이 종신보험이 무조건 사망보험을 보장하는 것인가, 이게 어떠한 이제 설계사분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보험은 안 좋은 보험은 절대 없으세요. 안 좋은 보험은 절대 없으신데, 지금 종신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보험이 언제 가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2004년에서 2006년 정도까지 가입하셨던 이 종신보험은 절대 나쁜 종신보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최저보증. 이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이라 그래갖고 3%대 후반, 중후반에 가서 이 최저보증을 계속 보장을 해줬던 보험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종신보험이 과연 최저보증이 몇 프로인가 해서 최저보증이 3%대 중후반으로 계속 흘러가시는 종신보험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시고요.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2006년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됐던 이 종신보험은 이제 이 사망담보로만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부모님이 죽거나 했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라 라고 했던 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종신보험이 무조건 사망보장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연금 전환 기능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금 전환 기능은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연금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중에 65세가 됐을 때나 해지를 했을 경우에 이 해지 환급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 환급금은 내가 만약에 10만 원씩 가입을 했는데 20년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2,400만 원이시잖아요. 40세가 가입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2,400만 원을 내가 20년을 가입을 하고 5년을 거치를 하고 65세에 연금 전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당시에 보면 내가 했던 원금의 2006년 이후 겁니다. 내가 했던 원금의 그 105에서 많아봤자 109%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다 냈는데 왜 이 이자가 얼마밖에 안 붙었습니까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요즘 그거를 좀 이 요즘 종신보험은 예전 종신보험을 조금 단점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도 이번 달까지만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후를 준비하시거나 사망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이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않고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오래 살죠. 꽤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어쨌거나 제가 100세 때 죽든 110세 때 죽든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주지만 이 사망보험금 자체가 과연 내가 100세 때 죽었을 때 그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줬을 때 그 돈의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요즘 종신보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종신보험은 목돈 마련도 가능한 겁니다.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 종신, 그냥 사망담보만 하는 종신보험이 있고 변액종신도 있고 이 둘 중에 해서 유니버설 기능, 요거는 인출 기능이죠.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나는 얼마 정도 살 것인가 기대 수명에 대한 걸 한번 이제 통계청에서 한번 내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평균 80.2고요. 그 남자는 76.8세, 여자는 83.6세였지만 2018년도 기준에는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입니다. 근데 요새는 인생은 70대부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기대 수명은 평균 한 88%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88세가. 그래서 기대 수명이 88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기대 수명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100세는 무난히 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의료기술도 워낙에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의료기술은 계속 발달되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의료기술이 발달되듯이. 그래서 보면 과연 종신보험을 사망담보로만 하는 보험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30대 그리고 신혼부부를 좀 기준으로 한 건데요. 신혼부부가 한두 명의 자녀를 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명이면
뭐 5억 정도 들어가겠죠. 요새는 뭐 중고등학교도 이제 나라에서 다 뭐 무료로 가입을 시켜주지만 사교육 때문에 그렇죠. 사교육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30세에서 60세까지 당연히 저희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는 자녀가 평균 25세에서 최대 30세까지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번 돈을 다 아이들한테만 쓸 건가요? 그러면 과연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 종신보험, 이 종신보험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상속세 때문에 이 종신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종신보험, 지금 나와 있는 종신보험은 저희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저희가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나이 때는 사망을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부양을 해야 되는 이후에는 저희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가? 맨날 종신보험 가입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온 종신보험은 웬만하면 가입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입을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면 종신보험은 당연히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또는 이제 뭐 갑자기 질병으로 이제 자녀를 부양하게 해야 될 나이 전에 뭐 유명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워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면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세요. 그렇지만 정기보험은 뭐 20년, 뭐 30년 딱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지만 그 보험료는 그냥 버리시는 돈이세요. 버리는 돈. 그냥 100% 소멸성. 뭐 해지환급이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미비하고요. 거의 100% 소멸성이라고 보시기 되기 때문에 정기보험, 물론 그 종신보험이 좀 비싸서 정기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놓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이 정기보험이 좀 약간 종신보험보다 단점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낸 돈이 거의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는 뭐냐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종신토록 보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만기 후에 원금은 보장이 되세요. 그 예전 이제 가입하셨던 보험은 뭐 10년 납이시면 원금이 도래하는 시기는 15년에서 16년이시고요. 뭐 20년 납 같은 경우는 뭐 25년에서 26년 정도에 돼야지만 원금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금은 보장이 됐지만 변액은 제외예요. 변액은 변하는 액수, 뭐 주식에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뭐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 따라 틀리고요. 변액은 또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죠. 보험에다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고요. 종신보험은 단점은 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공시이율과 최저보증 또는 옛날에 최저보증 또는 확정금리로 운영. 요즘은 이제 최저보증이 그냥 일반 종신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확정금리로 해서 연복리로 돌아가는 2.4%로 돌아가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정기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10년 또는 65세까지, 그 다음에 100% 소멸성이 많고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소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당연히 요거는 보장성 보험이에요. 근데 저축보험은 당연히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왜 유지가 되느냐? 저희가 보험 많이 가입하시고 해지하시고 또 가입하시고 또 해지하시고 많이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보험 가입자의 유지율을 좀 보게 되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이게 2년째예요. 70%가 다 안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70%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30%가 되시는 분들은 다 해지를 하시고 보험을 갈아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세요. 보험은 가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경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한 증권에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굳이 20년 납 100세 만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20년 또는 30년 갱신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은 통계학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많이 아플 때, 보장성 보험은 많이 아플 때에 그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거의 50대에서부터 70세까지만 저희가 뭐 암이든 뇌든 심장이든 걸리실 분들은 웬만하면 다 걸리시고요. 이 안에 걸리시는 분들이 한 87%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근데 70대 이후에는 수술을 많이 하시죠. 수술비가 좀 필요하신데요. 80세가 또 넘어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을 또 잘 안 해줍니다. 연세가 있으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야지만 보험을 해지를 안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5년 이상 유지율 딱 보시면 거의 없죠. 이 보장성 뭐 암보험만 한 55%, 그 다음에 변액을 제일 먼저 깨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또 그 다음에 뭐 깨고 연금보험을 좀 깹니다. 이 연금보험을 깨시는 건 제가 이걸 좀 보면서도 좀 의아했는데, 이거는 좀 집안의 가게가 어려울 때 좀 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연금보험은 절대 깨시면 안 되세요. 보험은 내가 집안이 좀 가게가 어려워졌다 하시게 되면 보험을 제일 먼저 깨시는데요. 아닙니다. 다른 걸 줄이시고 보험을 제일 마지막에 깨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해지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꼭 필요한 담보는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를 꼭 유지를 하시고 부분 해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보험은 실비, 특히 실비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되시고, 꼭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냈는데 내가 보험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5만 원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부분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 해지를 해서 옛날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험은 어떠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저축이든 보험사의 저축이든 연금이든 종신이든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을 꼭 10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10년 납으로. 사람이 살면서 10년 납은 웬만하면 다 끌고 가세요. 그냥 자동이체 해놓으시거나 뭐 해놓으시게 되면 10년 이상은 웬만하시면 다 끌고 가시는데, 10년이 30년이 넘어가게 되면, 15년,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되게 버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보험을 그냥 과감하게 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무조건 저축이든 연금이든 종신은 10년 납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달에 없어진다는 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보험은 무해지입니다. 그냥 단점이 무해지라는 거 단점인데요. 제 고객이 이제 가입을 했던 거를 좀 제가 따갖고 왔는데요. 41세 여성 기준이에요. 가입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가입금액입니다. 사망보험금이 6,500만 원이시고 종신이세요. 당연히 제가 10년 납으로 해드렸죠. 그래서 10년 납. 단점은 10년 동안 내가 해지를 하게 되면 제로입니다. 해지한금이 없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고 내가 해지를 안 하고 이 보험을 계속 가져가겠다 하게 되면, 이 종신보험의 특징은 10년만 납입을 하게 되면 10년째 이자가 14.5%가 붙습니다. 이건 확정금리예요. 확정금리. 그래서 이 확정으로 2.4%로 해서 연봉리로 돌아갑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안에는 해지한금은 빵이지만 10년째 종신보험 자체가 10년째의 원금을 주는 보험은 우리나라에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보험사는 뭐 103%, 그 정도 주는데 이 회사만큼은 사업비가 조금 들뜨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자를 14%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낸 돈은 4,8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자 나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5,755만 원 정도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한 700만 원 이상 이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있다가 이 보험을 해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분은 이제 자녀가 어리죠. 자녀가 7살 정도 되면 자녀를 30세까지 키우게 되면 23년을 더 자녀를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년 정도는 이 보험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23년 정도를 가져간다고 치게 되면 이렇게 64세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64세가 되시는데 이럴 때 자녀는 다 컸고 그랬을 경우에 자녀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애한테 뭐 남겨줄 돈도 없고 그냥 너는 알아서 커라라고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제 노후가 또 노후가 중요하죠.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을 이거를 가만히 갖고 계셨으면 계속 복리로 해서 이자 자체가 40% 이상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의 단점은 10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한금이 없다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을 계속 가져가시게 되게 되면 이 종신보험만큼 좋은 게 없다. 이자를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서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이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에 투자한다. 예, 부동산 투자는 좀 돈이 많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자녀와 나의 노후 보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그냥 이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신보험을 70세까지 끌고 가게 되면요. 여기 있잖아요. 70세까지 끌고 가게 되면 이자만 70%예요. 내가 낸 돈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만 7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확정이기 때문에 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1원을 더 주거나 10원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납입보험료가 월 40만 1,000원 정도 되셨어요. 근데 65세 때 기준 환급료를 보게 되면 154% 이자만 2,8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확정으로 해서 드리는 거지만 정기보험도 10년 납을 했을 때 65세 만기를 했을 경우에는 환급료 제로 총 납입에 680만 원 그냥 까먹는 돈이죠. 똑같은 10년 납입을 하지만 이분은 그냥 680만 원을 까먹는 거고 이분은 나중에 680원 까먹는 게 아니라 4,800에서 14% 정도 이자가 더 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을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신보험 꼭 40만 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10만 원도 가입을 하셔도 되시고요. 10만 원부터 가입을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저축보험은 절대로 아니지만 보장성 보험이지만 나중에 10년 이후에는 내가 낸 돈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장단점을 보게 되면 종신보험 환급액이 높은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환급은 빵이다. 그리고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소멸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건강도 저축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건강을 좀 등한시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강도 저희가 다달이 저축하듯이 저축을 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건강해야지만 노후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노후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은 이번 달까지만
정확하게 이번 달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 생명보험사가 예정 이율을 내렸습니다. 예정 이율을 0.25%를 내렸기 때문에 예정 이율을 0.25%를 내리게 되면 보험료는 상승을 하고요. 나중에 해지한금은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모 보험사가 총대를 맺죠.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이 지금 예정 이율을 또 내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을 둔 새내기 부부들에게는 저는 정기보험 말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종신보험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의 안전한 대안이에요. 2.4%로 확정금리로 연복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금리 시대의 안전한 대안이고요. 요거는 10년 이상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5.4%의 이자 소득세를 안 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대로 고스란히 다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 이제 없어지죠. 없어진다고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보험 자체도 10년 이상을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보험. 그리고 노후 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상당한 현명한 방법이세요. 현명한 방법. 그래서 자녀분이 15세가 넘어오게 되게 되면 사망담보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 자체를 하나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가입을 해놨고요. 15세가 되면 딱 10년만 납입을 해주면 돼요. 25세가 되게 되면 그냥 이 보험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속 놔두시면 자녀가 65세가 되게 되면 이 보험 자체는 300%, 많게는 400% 이상의 이자를 드립니다. 1,000만 원이면 이자만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억 만들기 플랜을 15세 정도 넘으신 분들은 1억 만들기 플랜을 이렇게 해서 짜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번 달에 없어지는 보험, 이율 많이 주는 종신보험 자체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태까지 종신보험 하나 가입하고 싶었는데라고 하셨던 분들은 일반 종신이 아닌 지금 설명드린 이 종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은요. 종신보험이 무조건 사망보장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답은 아니다.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이 주를 이루는 그 보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망설이셨다면 오늘 소개드린 종신보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는 사망보장을 준비하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보장을 원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게 된다면 해약 환급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목돈 마련과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을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릴 때만큼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이 연복리 2.4%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은행이자가 거의 제로금리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로 확정적으로 가능할 걸까요? 예. 지금 이제 은행으로 이제 저희가 1억을 넣게 되면 이자가 25만 원 정도 되죠. 이제 은행 금리 자체는 1%대이기 때문에 1%도 안 되죠.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적금을 가입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특판 상품으로 나와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특판 상품으로 가끔 가다가 3% 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전 만약에 단기 자금으로 목돈을 마련하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축은행을 꼭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의 이 특판 상품 같은 경우 비록 15.4%를 이자 소득세를 띄지만 일반 은행보다 시중은행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특판 상품은 나오자마자 바로 없어지죠. 몇천 원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들마다 400억 정도, 그 정도, 400에서 500억 정도만 판매를 하는데 그냥 불티나게 팔리죠. 그렇지만 자녀가 어린 분들은 저는 좀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녀가 대학도 들어가야 20세 때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30세 때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자금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장기 자금으로 만약에 100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 자금은 20%, 중기 자금은 30%, 장기 자금은 50%로 만들어놔야 내 노후가 편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4% 확정 금리로 연봉리로 돌아가는 오늘 제가 강의했던 이 보험 자체만큼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만큼 좋은 보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2.4% 확정금리인데 그럼 이번 달 안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셔서요. 이제 계속 이걸 만나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가님? 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달까지만 이 지금 확정금리를 114% 정도 확정금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준비하실 분들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둘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최신 종신보험과의 차이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전 종신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전까지는 보험회사 자체가 최저 보증이 뭐 3% 중후반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얼마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2, 3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종신보험이 내 보험이 어떠한 종신인가, 최저 보증이 몇 프로로 돌아가는가, 내가 납기 10년 납인가 20년 납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납기가 다 끝났을 때 내가 과연 해지한금 몇 프로 정도가 되는가라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20년 납인데 20년째 해지했을 때 해지한금이 100%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잘 생각하셔갖고 그 보험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과감하게 해지하실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가장분들의 니즈를 정말 잘 충족시켜주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가족들도 지켜주고 내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요. 최근엔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다양하게 좀 준비되어 있는 상품들 많으니까 전화 주셔서 1:1 맞춤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부족한 암 진단 및 현명하게 가입하기입니다. 김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또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데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족한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거잖아요. 예. 최신 정보 만나볼 수 있다고요? 예. 일단은 보험들은 다 실비보험에서 암보험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네, 가입을 맞아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실손보험, 암보험을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오늘 주제에 맞게 부족한 암 진단금 현명하게 가입하기. 우리 아나운서님 암보험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암에 혹시라도 진단이 되신다면? 저는 네. 몇 천만 원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부모님께서 옛날에 조금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부족하게 느끼거든요. 암보험은 차도 이제 굉장히 많은 암보험들이 나왔지만은 예.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주말에도 저희 아는 지인이 암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바로 예. 하루 이틀 전에. 근데 암보험이 예전에는 많으면 좋다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왜냐 의료보험이나 또 차상이나 이런 거 수급자로 중대질환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직장을 잃고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암보험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제가 이 금융업계에 입문한 지 한 11년, 12년 정도 됐는데요. 예. 보험이 이렇게나 발전할 수가 있을까? 더 이상 난 보험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불과 2년 전만 해도. 근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험업계 추세인데요. 예. 암보험이 그 대표적인 오늘 이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니 10년 넘게 네. 생활을 하셨으면은 뭐 네. 역사를 다 지금 알고 계실 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 본 것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좋은 암보험인가 봐요. 과거에는 네. 그 암보험의 보장폭이 컸어요. 네.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이런 소외감들, 유사암들이 일반암처럼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낮아졌다가 네. 다시 올라왔다가 약관상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추세까지 왔는데요. 과거의 보험들은 기간이 좀 짧았어요. 80세, 60세, 맞아요. 70세.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도 늘어났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너무 알차가지고 제가 강의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조합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다 새로 나온 뭐 우리 업계의 신상품이라고 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TV나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제 생활비 나오는 암보험.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유방암, 남성분 전립선암 최대 1억 보장. 와, 이렇게 보장 되고 금액 있고, 진짜 크네요. 예, 보장은 크고 그리고 생활비 나오는 암보험 매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진단금에 이런 암보험들이 속속들이 예. 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초간편 암보험 5년 내 암만 없으면 누구나 다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암이 진단 받으셨던 분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모든 암의 총정리 지금 현재 2020년 총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 건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초간편부터 시작을 할게요. 325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간편보험.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5년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소개 넘고 2년에 입원 수술 얹고 예. 5년 이내 암 없으면은 누구나 가입했는데 2년 이내 입원 수술 굉장히 좀 많이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 암보험은 5년 내 암만 없으면 누구나 강경화나 암만 없으면 누구나 또 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진단이나 입원 이런 것도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은 5년 내에 없다고 하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보유자, 기저질환 보유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기존의 건강보험 간편심사나 가입 못한 분들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암보험이고 나이 때문에 우리 가입 못하신 분, 예. 80세도 보험을 가입을 하십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좀 상담이 많이 들었던 분들이 거의 80세 이상 있던 분들이 와.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 굉장히 좀 정정하셨고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다 전화로나 아니면 간단하게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계속 많이 오르고 좀 고충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그런 문제도 이 암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암 진단 시 매월 생활비. 우리 진단장은 많잖아요. 근데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진단비는 예. 나와도 한 번에 써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암에 걸렸을 때 이제는 생활비까지 주는 상품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생활비도 예.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납입 면제에다 당연히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줍니다. 1,000만 원이 앞으로 내지 않는 거 말고 그동안 냈던 것도 돌려주는 전부 다 거예요? 돌려줍니다. 오. 10년을 냈던 하루를 냈던 간에 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줍니다. 진단금 받죠, 생활비 받죠, 가입하기 쉽죠, 냈던 돈 다 돌려받습니다. 보험사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신기한데 네. 예전에 유병자 보험 325 조건도 좋다고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네. 예전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더 간편해진 초간편 시대가 예.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암보험은 특히나 이제 가입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또 요즘에는 정복도 어느 정도 초기에 발견된다고 하면은 가능한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암보험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발전되기 예. 때문에 요즘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표적 치료나 이런 것들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게끔 암보험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간편보험 325 이 계열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했던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소견, 그리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되는데 3, 2가 없어진 그런 암보험의 초간편 와.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딱 있겠죠. 하나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5만 봅니다. 5만 보고요. 그리고 5년 이내 암, 제자리 경계성 중에 간경화,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보요. 5년 이내. 와, 네. 5년 내 이거 아니고 다른 불치병이 있더라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신 정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 세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장점들 살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보험이 있고 유병자 보험 하나만 묻는 암 이게 크게 있는데요. 여기 이 표를 보시다시피 뭐 5년 이내 1년부터 5년까지 쫙 해놨죠. 입원 수술, 통원 투약, 가입 제한이나 불가. 그러니까 뭔가 암과 관련 없는 뭐 용종을 뗐다든가 아니면 부담부를 잡든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을 때 가입 불가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편 심사는 또 2년 내 입원 수술, 기항력자냐 아니냐. 물론 최근까지도 암 환자들도 가입이 쉬웠지만 지금은 현재 더 가입이 간단해진 딱 하나만 붙는 암으로 되어 있고요. 간편 심사는 아예 청약 고지서가 다릅니다. 유병약자나 고지사도 계약 심사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해서 받아들이겠다. 알린 항목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다는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가입 조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가입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간편하고 일반 아까 페이백도 되고 납입 면제도 되고 생활비도 나오고 유사암도 많이 받는 암보험이 그 기관들도 가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 조건 보시면 15년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30년으로 보통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예. 30년이면 거의 비갱신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갱신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3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주계약 보시면은 이건 초간편으로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가능하시고요. 생활비 특약, 추가 보장 특약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간편 심사도 올 페이백이나 암 진단금을 넉넉하게 나이에 따라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뒤에 보시면은 보장 내용 보시면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거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달, 한 달 전에 굉장히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유방암은 1억 드립니다. 저희도 와. 이제 TV를 보고 예. 생식기암은 1억 준다는 내용을 보고 찾아봤는데요. 정말 1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증권이네요. 예. 1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일반암이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유방이나 전립선, 생식기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 추가로 해서 1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거기에 고해감이 있는데요. 옛날에 생명보험의 고해감은 뼈, 골수, 뭐 혈액암 어려운 거였는데 위폐, 간 이게 고해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고해감으로. 예. 그래서 최대 1억 5천까지도 보장을 받으시고 제가 초간편 말고 이 지금 말씀드린 거 아까 말한 페이백, 냈던 돈 돌려받는 거랑 그리고 납입 면제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생식기암을 1억까지, 일반암을 또 1억까지 받고 그리고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60개월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미 암보험이신 분들도 예. 좀 들여다보시라고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최소 미니멈으로 설정을 하는 거고 예. 한구자는 5천만 원씩 들어가고 생활비는 100, 200, 300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대 만 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300만 원씩 나오는 담은 3만 원이겠죠. 1,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이고 이렇게 3배수 차이는 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런 생활비 굉장히 좋고요. 납입 면제, 생활비까지 페이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보면은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거는 그 페이백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아까 금방 지나쳤는데요. 굉장히 이건 최초로 오랜만에 나온 뭐 예전에 본 갑산성암도 그리고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암 뺀 갑산성 대장 전방내암도 모두 남으로 보장을 해주는 두 번째 플랜이 뭐 있습니다. 소외감이나 이런 걸로 분류돼서 조금만 예. 받거나 못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예전에는 암보험 하면은 예. 예전에 뭐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상품들에 갑산성암도 일반암으로 나왔던 시절이 예. 있어요. 2006, 2007년, 8년 뭐 이럴 때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10%, 20%만 받다가 예. 2018년부터 유사암이라고 해가지고 3,000, 2,000, 1,000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한 번에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제는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만 빼고는 모두 남으로 그냥 지급을 해드립니다. 모두 일반암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암만 빼고는
전부 다 모든암과 동일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생식기 진단을 추가로 보장을 해주고 생활비까지 특약으로 넣어서 하는 두 번째 플랜. 그리고 누구나 가입 가능한 초간편 플랜. 이게 세 가지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암보험 세 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솔직히 이 보험 하나만 있더라도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 치료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암 진단 동일하게 보장되는 그런 상품 하나, 그런 플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와 생식기를 일반 암처럼 보다 더 많이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암. 그리고 암보험을 그동안 못 가입하신 분들도 누구나 간편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로 크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 있으신 분들 추가하기에 정말 좋은 내용 살펴드렸습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대부분의 소외감, 유사암 모두 일반암처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유병자분들도 간편하게 5년 이내에 암만 없으면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주는 암보험까지 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준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664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김성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소외감, 유사암, 특정암 등 암도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자, 이런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암의 분류를 좀 도와주실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암보험에 아까 소외감, 유사암 이런 말들은요,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정해놓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장의 특약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암보험을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소외감이나 유사암은 그 경계성이나 제자리, 연기암, 우리 스테이지 0, 1부터 암이라고 보는데 연기암들은 어떤 암이냐면요. 피부나 그 장기에 침윤 또는 침착이 되지 않은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를 안 내렸다. 일단은 떠 있다, 피부 조직면에. 그런 암들은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악성이지만, 종양이지만은, 우리 용종 튈 때도 딱 뗐는데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뜻이 악성만 되면은 뿌리를 내리기 직전이에요. 그런 암들이 소외감, 생명보험에서는 소외감이라고 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유사암, 암과 비슷하다 해서 유사암, 생명에서는 작은 암이라 해서 소외감,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이제 같은 뜻이고요. 그리고 특정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특정암은 보험회사 일부 정합니다. 남성 주유암, 여성 주유암, 아니 또는 고액암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회사마다 상품마다 그 목적을 하나씩 정해놓게 되는데요. 그런 암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이나 소외감은 또 특정암은 보험사에서 굉장히 손해율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액을 작게 하거나 제약을 많이 뒀는데 이제 그런 제약까지도 현재 제가 오늘 키워드에 소개해드리듯이 많이 풀어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보험이 발전을 했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입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암보험에서는 이런 유사암, 소외감 다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셔서 암보험 좀 철저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